순천시 동천에 설치되는 출렁다리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라며 사업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골 마을에 600년간 전통의 맛을 지켜온 종가가 있습니다. 해남 윤씨가 주인공인데 자치단체가 종가 맛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3일째 타워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 업체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을철 수확하는 버섯하면 참나무에서 열리는 표고버섯이 최고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표고버섯은 최근 미국과 홍콩 등지에서 인기가 높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 동천에 새로운 볼거리로 추진되고 있는 출렁다리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당국과 시민사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반환경적이자 예산 낭비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순천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입니다. 이곳 동천리로 154m 길이의 출렁다리가 건립됩니다. 출렁다리는 당초 순천 봉화산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환경 논란이 확산되면서 동천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는 동천 출렁다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1인 시위에 이어 단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출렁다리 사업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반환경적인 사업이라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하고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걸 재활용 차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알고 보니까 25억이 더 들어가서 여전히 예산 낭비의 반생태적인 구조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중론을 모았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가 만들어지면 동천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주민 보행로와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1억 원 규모로 내년 초쯤 출렁다리가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봉화산 둘레길에서 우리 동천으로 국가정원 인근 동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동천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고. 시민환경단체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색할 것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추진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순천 출렁다리 사업.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최근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여수 덜산읍 진무지구 영화 세트장을 여수시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사 측과 의견 조율 과정을 설명하며 세트장 조성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영화사인 빅스톤 픽처와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사 빅스톤 픽처스는 명량 후속작 2편 제작 계획을 세우고 세트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최근 지금 여건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여수시 측에 새로운 조건 제시를 요구해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다양한 꽃과 체험 행사가 어우러진 축제가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미래정원 꽃으로 연출하다를 주제로 오늘부터 사흘간 플라워쇼를 열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올해 플라워쇼는 대한민국 화훼 산업 발전과 화훼 디자인 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 플로리스트와 일반부 학생부로 나누어 경연도 진행됩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크레인 업체 측이 자신들에게 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노조와 업체 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공사장 양옆으로 5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각각 들어서 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2명이 이 크레인 위로 올라간 건 그제 새벽 5시쯤. 이후 조종실 안에서 생활하며 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일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 크레인 업체 측이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현장에 투입하고 한국노총 소속인 자신들에게는 일감은커녕 협상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율에서 저희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회사뿐만 아니라 광주 전라 지역의 대부분 임대사 업체들이.
이에 대해 크레인 업체는 공사 현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이미 민주노총 측과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 공사 현장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측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노동자와 크레인 업체와의 분쟁은 노동단체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조합원들 투입을 못해서 상당히 생각을 겪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태를 빨리 어마이 해결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지역만 해도 크레인이 투입되는 아파트 신축 공사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도 같은 분쟁과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종가의 손맛은 어떨까요? 산과 바다, 들녘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어온 전통의 맛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농촌 지자체가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숲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초록 비를 연상시킨다는 전남 해남 노구단입니다. 뜰하게 비자나무 열매는 별미 강정으로, 과일과 들깨송이, 김은 다과와 말린 튀김으로 사랑채 노구당을 포함해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던 종가에선 모든 게 식재료가 됐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다가 음식, 술상 음식, 그다음에 이제 밥상 음식에서 그때그때 저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아찌류. 600년을 이어져 지금까지 지켜온 해남 윤씨 종가 음식은 70여 가지. 이처럼 하나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의 종가와 사찰, 민간 음식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전남 해남군이 맛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땅끝 팔미 등 음식별로 보존회를 꾸려 재료와 요리법을 전하고 남도의 맛을 뜻하는 미남 축제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쌀을 비롯한 배추, 고구마, 김, 전복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우리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따뜻한 인심과 멋이 곁들여진 전통의 맛으로 미래 경쟁력을 차려내겠다며 땅끝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지역 여성의 초혼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 30세로 1990년 24.1세와 비교해 5.9세 높아졌습니다. 한편 13세 이상 여성 가운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 비율이 49.45%,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여성은 30.1%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정오를 기해 전남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전남 권역 대기 중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오전 11시 기준으로 152, 정오에는 16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관측됐습니다. 연구원은 잠시 후 9시쯤 전남 권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인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남쪽 장흥 산골 마을에서는 요즘 해외에서 더 알아준다는 원목 표고버섯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출량의 20%를 차지했던 일본 수출이 없어도 올해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8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박상현 씨의 버섯 농장입니다. 해발 500m 산골짜기. 어른 허리 높이로 세운 참나무 기둥마다 버섯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참나무 원목에서 자라나 다른 표고보다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산속의 고기 원목 표고입니다. 올 표고는 발생이 돼가지고 발생된 시기부터서 비가 안 오고 기후가 추웠다 더웠다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빨리 저기 해줘서 생산이 많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국내 표고버섯 시장은 시설하우스 톱밥 위에 기르는 배지 표고가 90%가량. 사계절 생산되는 배지 표고의 물량 공세를 오로지 봄과 가을만 수확되는 원목 표고가 이겨낼 무기는 품질뿐입니다. 다행히 미국과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 장흥 원목 표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
명맥을 이어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20%가 해외로 팔려가 내수 가격이 지탱되는 겁니다. 올해 큰 시장인 일본 팔로가 막혔지만 연말까지 150만 달러,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됩니다.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못 나간 수출량은 다른 해외에서 그만큼 커버를 해서 올해 나갈 물량 정도는 충분하게 수출될 것 같습니다.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원목 표고버섯은 연간 600톤가량. 말려서 유통하는 국내 원목 표고버섯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분청사기의 의미와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운대 분장 분청사기를 주제로 강경숙 충북대 명예교수와 박경자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관 등이 참석해 분장기법의 역사적 제작 시기와 운대리 분청사기의 특징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출된 성과는 분청문화박물관 총서로 간행될 예정입니다. 고흥 도원면 운대리 1호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분청사기의 역사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큰 곳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27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광양경제청 조합회의는 부서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투자 유치에 전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금 반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합회의는 또 여수 경도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도 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양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 청년들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광양 문화도시 사업단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역 청년 100여 명과 함께 지역의 관광과 예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번 행사에서 수상한 팀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수 마레 2터널의 통행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올 상반기에 진행한 안전 점검 결과 낙석 위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이 기간 동안 낙석 위험석 제거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차량들은 국도 17호선 만흥 IC를 거쳐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1926년 개통된 마레 2터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터널로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정과 망치만으로 터널을 만든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